스카이드 사기국어 학생 여러분, 송현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배울 작품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자, 소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소설 공부할 때 등장인물 찾습니까? 자,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실 소설 이거밖에 없죠. 등장인물의 갈등이 어떠한 사건 안에서 해소가 되고 어떻게 펼쳐지고 뭐 이런 거 보는 게 소설인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소설에서는 중요하게 배경을 봐야 되는 소설들도 있더라. 자,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이 소설 자체가 비가 내리는 요 배경이 굉장히 소설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자, 비가 온 날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밖이 되게 우중충하고, 지금 낮인데 밖이 굉장히 우중충하고 오늘 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둡고 좀 우울하고, 왜 비 오는 날 습기도 많잖아, 그치? 자, 이러한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해서 어둡다, 우울하다, 절망적이다, 음습하다, 뭐 이러한 전체 그냥 분위기 자체를 형성을 해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배울 거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배경 자체가 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우리가 원구 말고 동욱이 남매가 있거든. 얘네가 살고 있는 집. 비 오는 날이 이 집이라고 하는 배경과 만나가지고 이 두 개의 배경이 어떠한 분위기를 내뿜는지 우리 그거 모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내용 설명 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전체 줄거리 한번 봅시다. 비 내리는 날이야. 보세요, 비가 내려. 근데 이럴 때면은 원구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우기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을 회상을 합니다. 회상적인 소설이야. 자, 원구는 옛날 친구인 동우기를 우연히 피란지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우기로부터 자기 여동생인 동우기가 힘드니까 좀 옆에서 뭐 위로 좀 해줘. 나중에 막 이렇게 얘기한다. 아, 네가 내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자, 그렇게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원구는 황폐한 동우기네 집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친구인 우기랑 여동생인 오기를 만나요. 자, 원구 맨 처음에 동오기가 여동생이 봤을 때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왜냐면 동오기는 다리가 불구야. 그래서 다리를 많이 심하게 전단 말이야. 그런 모습을 자기 원구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오기는 맨 처음에는 적대적인 태도로 막 이렇게 취하지만 나중에 좀 친해지고 누그러지고 이렇게 미소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 오기한테 얘네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전쟁 이후에 유일한 생계수단은 초상화 작업이야. 오기가 여동생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려. 근데 이 여동생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감을 받아오지 못하고, 그 일감은 자기 오빠인 동욱이가 받아와. 이 동욱이는 그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그 미군들에게, 얘가 또 원래 전쟁 나기 전에는 영문과 출신이었거든. 진짜 배운 사람이었어. 그 당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1950년대 40년대 후반 요때 대학생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 영어가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뭐 초상화 일감을 받아서 자기 동생 주면은 또 이렇게 동생은 그 그림 그리는데, 그렇게 오빠랑 동생이 싸운다, 서로 돈 가지고. 자, 그러다가 오기가 같은 집에 사는 노파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알콩달콩 모아놨던 돈을 다 떼이게 되고요. 그리고 새들어 살던 집의 보증금마저 다 떼이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졌지. 그리고 그때 마침 동우기는 자기 여동생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원구가 그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이미 동우기는 없어졌고, 원구는 자책감,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책감에 빠져. 왜냐면 동욱이에 대해서 자기가 좀 도와줬어야 됐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얘 사실 도와주진 않았거든. 그래서 자책감에 빠지고 막 그래,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등장인물 같이 봅시다. 봤어요. 원구. 동욱이 남매의 비참한 삶을 보고 애정을 베푸는 관찰자적 인물. 이 소설의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얘들아, 서술상의 특징에서 보면은 이게 원구 나오고 동욱이 나오고 나라는 사람은 안 나와. 그럼 작품 박 서술자란 뜻이지. 3인칭이야. 그리고 원구의 내면 나와. 원구의 시선 나와. 그래서 3인칭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다른 인물들의 내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원구라고 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
전지 시점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거. 요거 서술상의 특징 기억할 거야. 자, 원군은요, 전쟁 이후에 뭔가 무기력하고, 얘네 공통점은 다 무기력해. 자, 무기력하고 거기에다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고, 자, 우기가 원구의 친구인데 속으로는 동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동생에 대해 정이 있긴 하지만 겉으로는 막 동생한테 맨날 욕을 하고 막 난리 발광을 치는 애야. 자, 왜 그러냐면은 우기가 자기 여동생한테 화를 내는 거는 여동생이 미워서가 아니야. 사회에 대한 탄식이야. 사회에 대한 불만, 탄식, 또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 이거를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로 표현하는 인물이고, 자, 오기 여동생인데 자기 다리가 불편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항상 경계에 사람 자체를 믿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간 오빠도 나를 버리겠지라고 하는 불안감에 맨날 떠는 인물이고, 돈에 대해서 너무 악착같이 돈이라도 있어 내가 살지 뭐 이렇게. 여기 우기는 그래서 오빠 같은 경우는 몸은 멀쩡은 하지만은 약간 정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동생한테 막 때리고 화내고. 이 오빠는 어떤 불구냐? 정신적 불구. 정신적인 불구. 오기는 어때? 육체적으로 불구지. 다리가 불편하니까 얘는 육체적 불구야. 근데 육체적뿐만이 아니야. 얘 정신적으로도 좀 다른 사람 맨날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고 불안감에 맨날 떨고 살아. 얘는 정신적인 불구고. 근데 웃긴 건 얘들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얘네들은 굉장히 밝은 성격이었고, 특히 얘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던 되게 밝은, 그리고 남 돕기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전쟁을 겪고 나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변했어. 다 황폐화되었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삶의 황폐함을 갖고 오는지. 삶의 황폐함, 메말랐지. 그 다음에 무기력함, 절망. 전쟁이 인간에게 끼치는 이러한 영향들을 잘 표현한, 그래서 이 소설 마지막 장까지 읽고 딱 덮으면은 되게 끝간데 없이 기분이 다운돼. 되게 인간의 삶 자체가 아주 허무해. 허무함, 이런 걸 막 느끼게 해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지문을 택할 때 그나마 약간 덜 무기력하고 덜 허무한 걸 좀 따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설은 인물의 무기력함, 인물들의 허무함, 이런 것들,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서 삶의 황폐함,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비 오는 날인데다가 여기 박스 열렸지. 비 오는 날이야. 이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배경이라는 거 얘기했어. 창문까지 거적대기로 가려서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 얘네가 살고 있는 방이야. 이 방의 모습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이 두 개가 이 소설의 전체 배경이라 그랬고, 이 배경 자체는 굉장히 어둡고 뭔가 비정상적이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 비 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대기로 가려서 방 안은 굴속 같아. 자, 방 안을 이야기하는 거 굴속이라고 나와 있지. 되게 어두침침해. 다다미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인들이 살던 그 바닥, 그 집 안의 바닥은 넓은 널빤지로 이렇게, 그걸 다다미장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다다미 8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다가 시멘트 종이로 장판을 바르듯 한 것이었는데, 한편의 전장에서 쉴 새 없이 뭐가 떨어져? 빗물이 떨어져. 너네가 생각을 해보자. 방 안에 앉아있는데 방은 어두컴컴 난리가 났고 막 비가 막 뚝뚝뚝 집 안에 있는데 떨어지고 있어. 우울하지 않겠니?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는 바켓스. 자, 바켓스 양동이에요. 자, 양동이가 뭐 이렇게 생긴 거지. 그림이 서툴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가 있는. 자, 여기에 하늘 천장에서 빗물이 뚝 떨어지는 자리에다가 이제 빗물을 받고 있는 모습이구나. 졸랑졸랑 초로록 졸랑.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바켓스 안에 떨어졌어. 자, 이 소설에서 또 하나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게 뭔지 알려줄게요. 여기 볼까요? 것이었다. 봤어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것이었다. 이렇게 것이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이 것이었다의 효과를 보면은 서술자가 여기에 원구가 있어. 그래, 등장인물 원구. 여기에 동욱이, 원구 친구 동욱이, 동욱이 친구 동욱이 친구 아니지. 동욱이 동생 동욱이. 얘네들을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보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술자가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는 게 아니라 서술자는 원구의 시선으로, 즉 원구가 얘네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얘네 이 동욱이나 옥은 원구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고 이게 서술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즉 서술자는 원구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소설에서 원구가 얘네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뭔가 사건 자체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르지. 그렇지.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하냐? 간접적이라고 그래.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구의 내면 위주로 서술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 그렇지. 우울한 그러한 간접적이고 우울함을 갖고 있는 이런 원구의 시선으로 전체 내용이 더 보기 때문에 더욱더 우울해질 거야. 무덤 속 같은 방이지. 자, 방 안은 아까 뭐였어? 굴 속 같았어? 그 다음에 또 뭐 같았어? 무덤 속 같았어. 방 분위기 아주 끝내주지. 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그나마 빗물소리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빗물이 희망이야? 절대 아니야. 조심해. 빗물소리 뿐이었는데, 그러나 이 빗물소리마저 바케스의 작은 물이 드러날수록 우울해졌어. 그래요. 선생님 여기 박스 열었지. 여기 박스 이렇게 닫았어. 이 박스 열고 닫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분위기가 어때? 어떤 분위기? 음산하고 암울하고 뭔가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의 배경을 제시를 해주더라. 자, 우기는 원구와 옥이 자기 여동생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도 않아. 그냥 우기는 젖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런닝과 빤스바람으로 식사 준비를 할 터이니 잠깐만 앉아있으라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부엌이라고 해봤자 진짜 부엌다운 부엌이 아니야. 이게 지금 피란지에서 만났다 그랬잖니. 부엌이라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옆방인데 그 바닥에 다다미장이 깔려있다 그랬잖아. 얘를 걷어서 벽 한 구석에 다 세워 놓았어. 그리고 편장, 그냥 널빤지 같은 거만 있는 실내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지고, 거기에는 취사 도구가 아주 너저분하게, 거짓골도 이런 거짓골이 없어. 연기가 들어간다고 사이에 문을 닫아버리고 나서 동욱이는 풍로, 자, 풍로는 화로 같은 거예요. 불을 피우는 도구, 불을 피우는 어떤 그런 것들.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하면 야단이었다라고 해서 박스가 이렇게 닫혀 있고, 되게 피란지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수선하다. 전쟁으로 인해 인물들이 비정상적으로, 뭔가 뭐 캠핑장도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드러나더라. 10시가 조금 지난 회중시계를 4인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자, 원래는 여기 이게 있어야 된다. 요렇게. 야, 이거 대체 아침밥이냐 점심밥이냐? 원구에 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큰 따옴표 있어? 없어. 자, 큰 따옴표가 이씨 얘기하는 거 우리 이걸 직접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큰 따옴표 없이 가는 거 보여? 자, 얘는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큰 따옴표가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뭔가 생동감이나 생생감, 현장감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쭉 줄글처럼 가고 있지 않니? 자, 줄글처럼 가고 있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는 게 없이 쭉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분위기의 유지를 위해서 간접화법으로 대사를 처리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도대체 조반이니 점심이니는 원구의 질문에 이 우기는 닝글닝글 약간 좀 이렇게 재수없는 이런 웃음을 하면서 우리는 삼시에 구별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밥 생각이 없으면 종일 굶고 지낸다는 거래. 우기가, 그 오빠가 부엌에서 혼자 바삐 돌아가는 동안 옥이, 여동생은 역시 한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아. 자, 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야? 자기 다리가 불구잖아. 이 불구의 다리를 손님인 원구한테 보여주기 싫고, 이 옥이라고 하는, 동옥이라고 하는 여자는 되게 사람을 경계하고 믿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빠의 친구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뭔가 치부라고 생각되는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였어.
오기는 가끔 하품을 하며 외국에서 온 낡은 화보를 뒤적였고 그러한 오기하고 마주 앉아 자긴 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포즈를 지속해야 되지? 자, 원고 어때? 참 뻘쭘하지. 여자애가 자기랑 눈을 마주치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호의를 느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대좌자 마주 대하여 앉아 있음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뻘쭘하고 낯설어서 차라리 부엌에 나가서 풍로의 부채질이나마 거들어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러나 그만한 행동도 이 상태에선 일종의 비약이야. 자, 비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가 1이, 2가, 3이, 4가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그치? 그런데 1에서 2, 3을 건너뛰고 갑자기 4로 훅 가버리는 거. 자, 이런 걸 비약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은 왜 여기서 비약이란 말이 썼냐면은 원군은 아직 이 집의 사람들 물론 동욱이하고는 친구이지만 그래도 여기 자주 드나든 사람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낯선 사람 동욱이 특히 낯설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걷어붙이고 막 부엌에 나가서 같이 밥을 하고 이러기는 좀 뻘쭘하다 이거야. 자,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어. 그러는 동안 원군은 벼랑간 엉덩이가 척척해. 왜 갑자기 척척해? 누가 쉬했어? 아니지. 아까 양동이가 이렇게 있었잖아. 아까 양동이랑 좀 다르다고?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 기분 탓이야 얘들아. 양동이가 있었잖아. 위에서 빗물 이렇게 뚝뚝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 물이 가득 차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물이 어떻게? 넘쳐버린 거야. 이렇게 넘치니까 원구가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엉덩이가 젖은 거겠지? 바키스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들었어. 원구는 젖은 양복 바지에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지? 그제서야 동옥이도 바키스 물이 넘는 줄 안 모양이야. 근데 동옥이는 직접 일어나? 아니, 일어나지 않아. 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치마 밑으로 자기의 그 불구인 다리가 보이니까.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 오빠, 물 넘어. 자, 여기도 어때요? 직접이야? 아니지. 큰 다음에 땡땡 있어? 없지. 자, 왜 그랬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접 화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그랬어. 오빠, 물 넘어. 했을 뿐이야. 물론 자기의 다리를 보여주기 싫다라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이 동옥이가 원래 다리를 굉장히 저렇게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이런 식으로 많이 절어. 이런 식으로 절니까는 바켓스의 물이 이렇게 양동의 물이 가득 차 있게 되잖아. 그럼 동옥이 다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을 더 바닥에 흘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빠를 부르는 거지. 작은 일도 좀 오빠한테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여동생의 모습 보세. 자, 동욱이가 이때 뭐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오빠 같았으면은 내 동생 그랬으면 그래 오빠가 치워줄게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년아 네가 좀 치우지 못해? 왜 갑자기 욕이세요? 자, 왜 욕을 한다 그랬어? 자기 여동생한테 한 욕이 아니라 그랬어. 이거 조심할 거야. 자신들의 삶을 황폐화시킨 사회를 향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사회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처해졌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탄식이자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자 원구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치울까? 이렇게 되겠지? 자기가 나서기에 저러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구. 내가 내다 버리지. 역시 이거 없다 그랬어. 땡땡 없다 그랬어. 자기 한 손으로 바켓스를 들어 올렸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동이는 양쪽에 이렇게 고리를 통해서 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연결되는데 여기 있는 고리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양동이는 어떻게 들어야 돼? 여길 드는 게 아니라 양쪽 이쪽을 손을 잡고 들었다가 얘네 집에 양동이는 버렸어야 되는데 원구는 아직 잘 모르잖아. 얘네 살림살이를. 그래서 여기 들다가 어떻게 됐겠어? 물을 확 엎질렀겠지. 자, 보자 이제. 그러더니 정말 어떻게 바켓스는 철그렁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으로 떨어지면 물이 촤르르 그냥 쏟아져 버렸어. 와우! 손잡이 한쪽 그 갈고리 구멍에서 벗겨졌어.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됐지. 그럼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동옥이 앉아 있을 수 있겠어? 아니지. 동옥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걸음 비켜섰는데 그 순간에 동옥이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아. 원구에게 또 하나의 우울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야. 그럼 원구는 알았어. 아니 몰랐던 거지. 동옥이의 이 신체의 불구, 다리가 불구라는 거.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옥이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어. 자, 다리가 비정상적이다. 불구인 다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엇을 상징한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고 무기력해진 어떤 불구적인 삶을 상징한다라고 봐야 된다, 얘들아. 자,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옥의 전신 한쪽으로 이렇게, 그치? 이 정도 많이 젖는 거야. 그렇게 기울어졌고 오기는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거 봤잖아. 어머 하면서 구석에 앉아버렸어. 그런데 너무 이게 너무 치욕적인 거야. 막 안 걸리고 싶었는데. 자, 희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째려보는 거야. 이유는 무엇이야? 아, 부끄러워. 수치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왜 째려보는 거야? 이건 자기 방어예요. 그래서 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불구야. 얘는. 육체도 불구고 정신도 불구지. 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동옥의 시선을 피해서 탕류대야 가운데 떠있는 것 같은 공포에 무슨 여자가 이렇게 무섭게 째려봐 이렇게 몸을 떼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허이적거리듯 두 발로 물 고인 방 바닥을 철버덕 해보았습니다. 그나마 이 파트가 지금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읽었던 파트가 이 소설에서 덜 어두운 파트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보시면은요. 전쟁 이후의 배경을 보여준 전후 소설입니다. 전쟁 이후 소설, 여기 전후 소설. 되게 허무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고 특징 한번 가볼까? 원구라는 애가 얘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구성을 취합니다. 그럼 허무적, 실존적, 사실적에 뭐도 있어야 되는 거야? 회상적이란 말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사회적인 배경과 상황. 자, 사회적인 배경은 뭐야? 전쟁 후. 전쟁. 상황적인 배경은 뭐야? 피란. 시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으로 비올 때, 공간적으로는 아주 무덤 같은 집. 이게 배합이 돼서 뭔가 삶의 비극성 자체를 아주 짜임새 있게 표현한 그런 소설이야. 그다음에 3번 가보세요. 이거는 별표 칠 거야. 땡. 것이었다, 것이다 이런 거 썼지. 이 종결형 반복은요 사건에 대한 간접 제시라 그랬고 이게 원구의 시선 한번 튕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 원구가 이 상황에 살면서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살 텐데 왜 우울하냐고. 야, 전쟁 직후에 전쟁 때 피란지에서 기분 좋게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힘들잖아. 그렇게 원구의 우울한 감정을 등장인물의 우울함과 더해가서 배가시키는 거지.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야. 그런데 모두의 내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제한적인 시점이고요. 이해와 감상 한번 가볼게. 여기서 중요한 것만 쭉 한번 가볼게.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울한 내면이야.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매의 모습이야. 전쟁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와 있을 거야. 객관적 묘사 없어. 왜 객관적 묘사가 없어요? 원구의 시선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원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작중 인물에 대해서 제한된 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면 심리 중심. 자, 누구의 내면? 원구의 내면 위주로 갑니다. 자,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인물들의 황폐한 내면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무기력한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풀러 가자. OX. 자, 없나? 여기도 여기 잠깐 멈췄어. 그치? 멈추고 이거 풀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은 너희들이 멈추고 풀었다란 전제하에 같이 답을 맞춰줄 거야. 작품만 서술자. 자, 뭐가 이상해? 작품 아니라니. 웃기고 있네. 작품 바뀌지요. 그래서 X. 비극적인 전후세상 나와 있어요. 남매 나와 있어요. 가족에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있다 없다? 없다. 무기력하다. 그래서 X. 3번. 불구인 다리를 원고에게 보이게 된 동욱. 여기까지 맞죠? 자기 방어적인 태도 어떤 거 째려보고 난리가 났죠. 자, 동그라미. 것이었다 종교럼이 이거 선생님 여기다 별도 쳐줬지. 이렇게 되면 사건에 대한 간접 제시라 그랬어? 맞아. 자, 원구는 우울하고 공격적인 성격. 정신적인, 물론 우울할 수 있어. 하지만 얘가 공격적인 거 아니고 정신적 불구. 뭐 정신적인로도 정상은 아니겠지만 얘 공격적인 거 아니지. 이거 누구야 이거? 얘 친구. 동욱이? 그래. X. 자, 간단한 서술형 문제로 가자. 오빠가 여동생을 못지않게 대하는 이유 뭐라 그랬어? 뭔가 사회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의 탄식 또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라고 그랬어.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 No. 자, 이 글의 주된 배경, 주제 암시하는 소재, 뭐, 일, 음절, 한 글자란 뜻이야. 비. 자, 동옥이 어땠어요? 떼레레레랭, 단순한 신체적 불구를 의미하는 거 아니라, 그럼 떼레레랭이 뭐하셔? 불구인 다리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다리. 난 써야지. 정상적이지 않은 다리 또는 불구인 다리는 단순한 신체적 불구뿐만 아니라 무기력함이나 피폐한 그런 삶을 상징을 한다. 그렇지. 자, 9번째 거. 암울한 배경을 암시하는 수식어 있습니다. 호흡이 긴 만연체.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쭉 늘어지고 뭔가 우울하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거 등장인물의 성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배경의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느라 고생을 했고요. 우리 다음 작품에서 또 다른 작품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